글쓰기, 입시에도 과연 도움이 될까요? 초등 글쓰기 학원에 가지 않고 엄마표로도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로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이미 제 채널에는 초등 첫 글쓰기와 독서록 작성에 관련된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독서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소서라든가 논술 전형은 최근 많이 축소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입시에서 이 글쓰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중학교부터 시작되는 수행평가라든가 또 내신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출제하도록 되어 있는 서술형 평가의 경우에는 과목을 막론하고 글쓰기가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기부 기록을 위해서 학생이 자기평가서라든가 보고서, 활동지를 낼 때도 글쓰기가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활동의 내용은 대동소이할지라도 글쓰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의 활동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구체적인 글쓰기 교재와 함께 글쓰기 진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하는 교재는 당연히 내돈내산이고요. 광고나 협찬은 아닙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올해 3학년이 된 첫째는 길게 쓰는 거 싫어하고 글 쓰는 거 귀찮아하는 전형적인 남자아이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로 몇 차례 글쓰기를 시도해보았지만 대차게 까이고 계속 기다렸다가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초부터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이의 글쓰기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선행 작업을 4개 정도로 해보았는데요. 첫째, 아이의 말을 부모가 수시로 글로 옮겨 적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책을 읽은 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책의 내용이나 혹은 책에 대한 감상, 자신이 인상 깊게 읽었던 표현, 이런 것들을 써먹어 볼 때 제가 이것을 받아 적어서 글로 쓴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가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글로 연결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글쓰기로 옮겨 적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그렇게 쓴 결과물을 아이와 함께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 어휘 관련 책을 1학년 때 아이와 함께 많이 봤습니다. 속담, 관용표현, 비슷한 말, 반대말 이렇게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어휘 책들을 아이와 함께 자주 읽었는데요. 이렇게 어휘 관련 책을 읽힌 이유는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또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써먹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휘에 대한 아이의 알미 늘어나면 이것을 말이든 글이든 표현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아이의 어휘력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휘 관련 책을 1학년에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글을 많이 읽도록 신경을 썼었는데요. 어휘를 학습한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와 함께 글쓰기를 집에서 해보겠다 생각하고 다양한 글쓰기 관련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얻은 글쓰기가 아이의 삶에 줄 수 있는 좋은 영향, 좋은 점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나누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이 글쓰기라고 하는 과제를 왜 해야 하는지, 또 힘들지만 왜 꾸준히 해야 하는지를 은연중에 납득시키기 위해서 아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표로 글쓰기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시도해보기 좋은 장르는 일기와 독서록입니다. 학교에서도 초등 저학년 과제로 자주 내주시는 거기도 한데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부터 아이와 함께 글쓰기 교재로 글쓰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유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첫 번째로 시도해봤고 또 둘째도 함께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교재는 짜장, 짬뽕, 탕수육을 쓰신 김영주 선생님이 펴내신 맨 처음 글쓰기입니다. 이 맨 처음 글쓰기라고 하는 교재를 처음에 이은경 선생님이나 달리쌤이 쓰신 글쓰기 교재와 비교를 해보고 또 이 세 가지를 서로 섞어서 병행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맨 처음 글쓰기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썼을 때 아이가 읽을 만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글쓰기에 집중하고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 가지 정도를 이 책의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글, 마인드맵, 사파. 예시글은 다른 글쓰기 교재에도 대부분 활용을 하는 방안이긴 한데요. 이 책에 실려있는 예시글은 김영주 선생님께서 20년간 학생들과 함께 글쓰기를 하시면서 골라 뽑은 것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대단히 길지도 않고 수준이 대단히 높지도 않은데 또 그 또래 아이들이 쓰는 글의 재미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시글을 읽으면서 아이가 키득키득 혼자 웃기도 하고요. 이 정도 길이, 이 정도 수준의 글이라면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마인드맵은 예시글을 보면서 떠오르는 낱말들을 4개 정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활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글쓰기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 써?
두 번째는 어떻게 써?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 무엇을 쓸까에 대한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고 시각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아주 간단한 장치지만 아이의 글쓰기를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 페이지 시은경 선생님이 그리신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글의 내용과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려서 아이들이 그 예시글을 볼 때 사파도 되게 재미있게 읽더라고요. 두 번째는 휘리릭 초등 네문장 글쓰기입니다. 이 교재는 속담, 고사성어, 탈무드, 그리스 신화, 아라비안 나이트 이렇게 5개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속담, 탈무드, 고사성어입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리즈의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 그리고 책을 좀 읽어본 아이들이라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접해봤을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요. 독해 문제집과 비교해서 3쪽 정도 되는 한 편의 글을 읽는 것이 조금은 읽기 부담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글쓰기의 선행 작업으로 읽기를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4개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로 각 질문당 한 문장씩 글쓰기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을 원고지 형태로 다시 한번 따라 써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질문 2번과 3번은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을 찾아서 그대로 옮겨 적어도 되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자, 이때 아이가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고 자신 나름대로 표현을 조금 바꾸거나 다듬어서 적는 경우에는 크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본인의 감상이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 네 번째 질문에는 답을 하기 전에 아이와 함께 어느 정도 얘기를 좀 나누고 아이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을 정리해서 글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조금 개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 2, 3, 4에서 쓰거나 답했던 내용들을 모아 쓰는 활동이 있는데요. 앞에 했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도 되지만 적절하게 접속어를 사용을 한다든가 표현을 조금씩 바꾸었을 때는 아이에게 또한 크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별거 아닌 활동 같지만 한 문단을 완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든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자체로 글쓰기의 성취감을 맛보더라고요. 다만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가 읽기와 글쓰기를 동시에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읽는 것도 도와주고 쓰는 것도 일일이 간섭을 해서 써야 한다면 부모도 아이도 상당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어느 정도 익숙하고 읽기와 쓰기를 기본적인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아주 흥미를 보이면서 글쓰기에도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됩니다. 쓰기에 초점을 맞춘 교재에 비해서는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주로 이 교재를 활용을 했었고요. 각 시리즈가 모두 5장으로 되어 있어서 방학 중에 5주 정도를 투자해서 하기에 딱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초등 글쓰기 무작정 따라하기 글의 종류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휘리릭 초등 네문장 쓰기 교재 5권 중에서 3권을 집필하신 손상민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초등 교과에서 다루는 8가지 유형의 글쓰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입니다. 학생들을 보면 이 갈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글쓰기를 할 때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래까지 꼭 알고 글을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행문을 썼는데 얘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당최 알 수 없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요. 논설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기보다는 장황하게 설명만 늘어놓거나 혹은 감상문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 교육 과정에서 8개의 글의 유형을 배우고 써보는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이거 한번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체득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의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글쓰기를 어느 정도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재는 8가지 글의 유형별로 각각 5일씩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 유형의 글을 잘 쓸 수 있는 기법을 살펴보고 실제로 예시문을 보면서 아이가 글을 써보고 마지막에는 한 편의 글을 완성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글을 통해서 각 유형별 글의 특징과 또 글쓰기 기법 등을 익힐 수 있고 또 실제로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아이가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이 상당히 잘 된 교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가 조금 낯설어해서 함께 읽으면서 글쓰기의 유형별 특징이나 기법 등을 살펴보고 글쓰기도 조금은 조언을 해주면서 도와줬는데요. 한 2-3개 정도 유형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스스로 교재를 통해서 글쓰기를 시도해 보더라고요. 최근에는 아이가 글쓰기를 하고 나면
잘못 이해한 부분이나 초점을 잘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해주고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교재 한 권을 했다고 해서 각 유형별로 한 편의 글을 써봤다고 해서 아이가 유형에 대해서 완전하게 숙지하고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참고서처럼 각 갈래별 글쓰기를 연습할 때 계속해서 참고할 수 있는 교재이기도 하고요. 또 훈련집이라고 해서 본문 교재 외에도 한두 번씩 더 써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주는 부록도 있어서 이것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의 권장 연령이 3, 4, 5, 6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글쓰기를 조금이라도 해본 아이나 혹은 고학년인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는 배웠는데 글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하는 아이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아이의 학교 교과 활동이나 혹은 방학 숙제에서 글쓰기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학년 때까지는 기역, 니은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신의 생각이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2학년부터는 굳이 국어 교과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교과에서 활동 결과를 글로 써서 발표를 하거나 선생님께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써야 할 분량이 많아지고 자주 쓰게 되는데 한 줄도 쓰기를 어려워하고 또 선생님께 매번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도 아이가 방학 과제로 받아온 것 중에 일기, 편지 쓰기, 독서 감상문 쓰기 이렇게 3가지 활동은 거의 매일같이 활동들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수준이던데 방학 말미에 아이가 이 글쓰기 과제를 해야 되는데 매번 도와줘야 되는데 뭐 써? 어떻게 써?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이고 처음 배우니까 학교에서 이 글쓰기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독서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한 반에 20-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유독 뒤떨어지는 아이만 지도를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교사가 학교에서 짧게 지도하는 것만으로 이 아이의 향상을 기대하기에도 독서나 글쓰기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글쓰기 학원을 보내는 것이 답일 수도 있겠죠. 최근 초등 입학과 더불어서 수학, 영어, 독서 논술 이 3가지는 고정값이라고 하던데 그 중에 독서 논술은 저학년에는 보통 독서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글쓰기 학원도 따로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학원을 통해서 단기간에 글쓰기에 취미를 붙이거나 실력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집에서부터 조금씩 아이와 함께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당장 써! 라고 아이에게 강요하시는 건 아니죠.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사전 작업 충분히 해보시고 아이에게 맞는 교재로 차근차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두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글쓰기 책도 읽고 교재도 서치를 하고 있는데 공유하고 싶은 좋은 글쓰기 교재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